한국이 모든 걸 걸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수소 경제. 오늘은 이 거대한 계획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수소라고 부르지만 사실 다 같은 수소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릅니다. 이 색깔의 의미를 알아야만 한국의 전략이 왜 이렇게 짜렸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5가지 단계를 따라서 한국의 수소 전략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한국이 처한 에너지 딜레마.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그냥 다 전기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국은 그게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는 제조업이 경제의 중심이거든요. 이런 산업들은 전기로는 한계가 명확해요. 그래서 바로 수소가 대체 불가능한 카드로 떠오른 겁니다. 그럼 대체 얼마나 필요한 걸까요? 자, 이 숫자를 보세요. 2,800만 톤. 이게 2050년에 한국이 탄소 중립을 하려면 매년 필요한 수소의 양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지금 우리가 쓰는 액화천연가스, LNG보다도 1.6배나 많은 양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번 해보자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에너지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꾸는 정말 거대한 도전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깨끗한 수소를 만들려고 보니 길이 2가지가 있는데 둘 다 쉽지가 않은 거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그린 수소는 너무 비싸요. 미국보다 생산 비용이 3배나 들 정도니까요. 그럼 차선책으로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 블루수소는 어떠냐? 이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걸 땅에 묻어야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이걸 안전하게 저장할 만한 땅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바로 이 딜레마 때문에 한국은 결국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물론 이런 고민을 한국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수소 전쟁 중이라고 할 수 있죠.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그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계획 중이거나 이미 건설에 들어간 수소 프로젝트가 이렇게나 많아요. 아직 초기 단계인 것들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죠. 돈과 기술이 이쪽으로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런 강력한 규제들이 변화를 더 빠르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해운업계인데요. 국제회사기구 IMO가 정한 목표를 보세요. 2050년까지의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당장 배들이 쓰는 연료를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친환경 연료로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안으로는 딜레마가 있고 밖으로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세계 최초로 수소법까지 만들면서 아주 구체적인 국가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전략은 크게 4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논리적인데요. 첫째, 일단 수소를 쓸 곳을 대규모로 만들자. 특히 버스나 트럭 같은 상용차랑 발전소에 집중하는 거죠. 둘째, 그렇게 수요가 생기면 운송할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기존의 기체 방식이 아니라 대용량으로 옮길 수 있는 액화수소 중심으로 인프라를 깔자는 겁니다. 셋째, 국내 생산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수소를 가져올 공급망을 확보하고, 넷째, 이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탄탄하게 만들자. 이 4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건 그냥 잘해보자 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도별로 아주 구체적인 목표치가 정해져 있어요. 2030년까지 수소 상용차 30만 대, 액화 수소 충전소 70개, 2036년에는 전체 발전량의 7% 이상을 수소로 하겠다. 이렇게 숫자로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자, 정부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사실 실행은 기업들이 하는 거죠. 그럼 지금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이 거대한 청사진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들도 저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에 딱 맞는 전략들을 쓰고 있죠. 예를 들면 해외에서 깨끗한 암모니아를 들여와서 다시 수소로 바꾸는 방식. 이건 기존 암모니아 운송 인프라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LNG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니 이걸로 분루수소를 만들고 탄소는 해외에 저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예 탄소 포집이 필요 없는 청록수소나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는 핑크수소 같은 새로운 기술들도 함께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인 기업 사례를 볼까요? 먼저 SK E&S입니다. 이 회사는 국내 수소 공급망의 가장 앞단, 그러니까 생산과 유통의 핵심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SK E&S의 전략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로 인천에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 수소 공장을 지었어요. 여기서 연간 3만 톤이 나오죠. 그리고 2단계로는 보령에 훨씬 더 큰 연간 25만 톤 규모의 분루수소 생산 기지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배에 실어서 해외로 보내 저장할 계획이고요. 생산부터 액화 그리고 전국으로 보내는 유통까지 이 전체 밸류 체인을 완성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수소가 생산되고 유통되면 이제 잘 써야겠죠? 활용 분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전소, 즉 전기를 만드는 과정을 깨끗하게 바꾸는 일이죠. 두산의 핵심 기술은 바로 수소 터빈입니다. 기존 가스터빈에 수소를 최대 50%까지 섞어서 태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낡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이걸로 바꾸면 탄소 배출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380메가와트급 수소 터빈 하나가 전기차 59만 대와 똑같은 탄소 감축 효과를 낸다고 하죠.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점진적으로 하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전력 부문을 바꿔나갈 수 있는 열쇠인 셈입니다. 그리고 수소 이야기에서 이 기업을 빼놓을 수 없죠. 오래전부터 수소차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이끌어온 개척자,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차는 이제 단순히 수소차를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HW 그리드라는 이름으로 수소를 만들고 저장하고 운송하고 활용하는 이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특히 승용차뿐만 아니라 배터리보다 수소가 더 유리한 대형 트럭이나 버스 같은 상용차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달리는 액시언트 수소 트럭이 대표적인 예죠. 결국 세계에서 가장 효율 좋고 튼튼하고 가격 경쟁력 있는 연료 전지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목표도 뚜렷하고 기업들의 실행력도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성공으로 가는 길에 놓인 가장 큰 장애물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프라 문제. 전국을 잇는 수소 배관망도 없고 해외에서 수소를 들여올 터미널도 아직 부족합니다. 둘째, 기술.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이나 액화수소를 운송하는 기술이 아직은 비싸고 비효율적이에요. 이걸 더 싸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정책. 지금은 발전용 수소에만 지원이 쏠려 있는데 다른 산업에서도 수소를 쓸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특히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 같은 이웃 나라들과 기술 표준을 맞추고 함께 시장을 키워나가는 협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4가지 문제가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서 하나만 해결해서는 안 되고 동시에 풀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죠. 기술적인 어려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이 표를 보면 정말 간단치 않다는 게 느껴집니다. 수소를 만드는 과정, 저장하는 과정, 또 변환하고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과정. 이 모든 단계마다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물을 분해해서 그린 수소를 만들 때 이미 30%의 에너지가 손실되고요. 이걸 액체로 만들 때 또 33%가 사라져요. 이 손실을 줄이고 비용을 낮추는 것, 이게 바로 기술혁신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정말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딜레마죠. 과연 한국은 그동안 쌓아온 강력한 제조업과 기술력을 무기 삼아서 이 거대한 딜레마를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글로벌 수소 리더라는 기회로 바꿔낼 수 있을까요? 전략은 세워졌고 선수들은 이미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담하고도 필연적인 승부의 결과가 바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